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강인아입니다. 오늘 저희 팀에서 발표할 논문은 스테이블 랩입니다. 본 논문은 LG AI 리서치에서 뉴립스 2023 억셉된 논문들 중 주목할 만한 논문들로 뽑힌 논문으로서 합성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실제 데이터만 사용해서 학습시킨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논문입니다. 먼저 본 논문이 주장하고 있는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머신러닝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실제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셋 자체를 컬렉트하는 과정이 많이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수집한 데이터셋에서 적합한 레이블을 붙이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수집된 데이터셋의 양은 많으나 거기에 적절한 레이블이 붙이는데 너무 많은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없이 unlabeled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self-supervised learning 메소드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좋은 데이터를 쓰면 머신러닝의 성능이 올라가는 것처럼 좋은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머신러닝의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성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을 해서 신데릭 데이터셋을 만들어냈을 때 이런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 리얼 데이터만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리얼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것과 신데릭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학습한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메소드들에서 신데릭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학습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웹에서 주장하는 것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낸 신데릭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메소드가 될 수 있고, 이는 하나의 텍스트 프롬프트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멀티 포지티브 페어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했을 때 기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메소드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리얼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것보다 같은 크기의 신데릭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여 생성한 멀티 포지티브 페어들이 좋은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소드를 설명하기에 앞서 related works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스테이블 디퓨전인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되는 디퓨전 모델은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지의 노이즈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추가하는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노이즈로부터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활용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은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고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를 아웃풋으로 내는 모델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은 기존 디퓨전 모델에서 텍스트 컨디셔닝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것은 텍스트 투 이미지, 즉 텍스트 프롬프트가 이미지를 생성에 관여하기 위해 필요한 컨디셔닝으로 텍스트 인베딩과 이미지 인베딩 간의 얼라인을 맞춰주는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텍스트에 알맞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Self-Supervised Learning 메소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L이라고 줄일 수 있는 Self-Supervised Learning의 큰 틀을 보면은 기존 학습 방법들은 태스크 스페시픽한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로스를 사용을 해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와 반대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셋의 제너럴한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블이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unlabeled 데이터나 노이지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셋
이미지에 있는 제너럴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태스크 스페시픽한 메소드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셀숲의 기본 요점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보통은 프리태스크 태스크라고 해서 목표 태스크와 상관없는 태스크를 수행을 먼저 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터가 좋은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이 뭔지 추출하는 그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고 그 두 번째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실제 목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심클리어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심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를 두 개의 어그멘테이션을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 두 개의 이미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에서 나온 두 개의 이미지의 경우에는 서로 포지티브 페어가 되어서 임베딩이 서로 가까이 있도록 하게 되고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이미지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서로 네거티브 페어가 되어서 멀어지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한 것이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심클리어 같은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같은 클래스라 하더라도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것일 경우 네거티브 페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같은 강아지라는 클래스의 이미지이지만 이 이미지에서 나온 이 페어는 포지티브 페어로 적절하게 분류가 되겠지만 같은 강아지지만 다른 사진일 경우에는 레이블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 페어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레이블이 있다는 가정하에 사용할 수 있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인데요.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한 이미지에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작용한 것도 포지티브 페어가 당연히 되고 다른 이미지더라도 같은 클래스일 경우 포지티브 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심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포지티브 페어가 되는 경우밖에 없지만 슈퍼바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같은 클래스면 같은 포지티브 페어가 되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포지티브 페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메소드를 설명드릴 텐데요. 메소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하나 멀티 포지티브 페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스테이블 랩에서의 가장 큰 노벨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싱클리어는 하나의 포지티브 페어만 있기 때문에 싱글 포지티브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임베딩을 서로 얼라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스테이블 랩 같은 경우에는 클립처럼 리얼 캡션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나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은 캡션이더라도 다른 레이턴트 노이즈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들은 같은 캡션으로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비주얼 시멘틱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 전체가 포지티브 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지티브 페어를 가지고 있던 싱클리어와는 달리 여러 개의 포지티브 페어를 활용을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하기 때문에 멀티 포지티브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로스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존 컨트라스티브 로스랑 거의 유사하나 싱글 포지티브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아니라 멀티 포지티브 컨트라스티브 로스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드 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같은 캡션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지티브 페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다른 점은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레이블을 사용을 해서 포지티브 페어인지 네거티브 페어인지 구분하기 때문에 레이블 정보가 필수적인 반면에 이 스테이블 랩에서의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같은 캡션에서 생성된 이미지인가 아닌가만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Q는 컨트라스티브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라스티브 카테고리 디스트리뷰션은 앵커 샘플인 A가
B와 매칭될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직관적으로는 인코디드 캔디데이트들에 대한 K-way softmax classification distribution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P 같은 경우에는 GT distribution을 뜻하고 있는데 기준이 되는 앵커 A와 매칭되는 캔디데이트가 적어도 하나 이상일 때 앵커와 캔디데이트가 매칭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실험 파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메소드가 굉장히 간단한 반면에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해서 흥미롭게 봤는데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VIT 모델에서 16 패치, 16 by 16 크기를 사용하는 VIT B 모델을 사용을 했고,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8192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랩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텍스트 프롬프트가 도그라고 했을 때 도그에 대한 이미지들을 10개 먼저 생성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10개를 먼저 생성을 해 놓고 학습 때마다 그 캔디데이트 10개 중에서 6개를 랜덤으로 골라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른 6개는 매 학습마다 10개 중에서 랜덤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포지티브 페어들은 매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하는 의문은 싱클리어 같은 경우엔 2개의 포지티브 페어가 있지만 스테이블 랩은 6개의 포지티브 이미지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싱클리어를 3회폭 학습하는 것이 스테이블 랩을 1회폭 학습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밸류에이션의 좀 공정성을 위해서 싱클리어의 3회폭만큼 스테이블 랩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클리어의 30회폭 학습한 결과와 비교를 할 때 10회폭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10회폭만 학습한 뒤에 그 결과로 싱클리어와 학습한 것을 비교함으로써 좀 더 공정한 비교가 될 수 있게 노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메인 리절트를 살펴보면 CC12 밀리언과 레드캡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스테이블 랩은 더 오래 학습하더라도 오버피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클립 같은 경우에는 30회폭부터 오버피팅이 시작됐지만 여기 보시면 스테이블 랩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 학습을 하더라도 오버피팅이 좀 더 로버스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리얼 데이터로 학습한 싱클리어와 합성 데이터로 학습한 싱클리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모두 신데르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한 싱클리어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랩을 보면 다른 모든 경우의 모델들보다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리니어 프로빙을 진행해 보았을 때도 10개의 데이터셋에서 스테이블 랩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고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해 보았을 때도 하나의 데이터셋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데이터셋에서는 스테이블 랩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퓨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진행을 해 보았을 때 스테이블 랩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잘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잘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이미지는 1K의 리얼 이미지들로 학습된 MAE보다 스테이블 랩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최대한 많은 이미지를 생성해서 이미지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과 최대한 많은 캡션을 사용해서 생성하는 것 중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할 때는 전체 데이터셋의 개수는 270만 개로 고정을 해놓고 배치 사이즈도 8192개로 똑같이 고정하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캡션에 대해서 몇 개의 이미지를 생산하는가를 뜻하는 L을 조정했을 때와 하나의 캡션으로 생성된 이미지 중 몇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가를 뜻하는 M을 다르게 하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캡션당 2개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L이 1일 경우에는 한 캡션당 하나의 포지티브 이미지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심클리어와 같은 로스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회색 처리를 해놓았고, 그래서 이 심클리어와 같은 싱글 포지티브 컨트라스티브 로스보다는 2개 이상을 생성을 해서 더 많은 이미지들에 대해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진행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이 커질수록 점점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L이 10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렇게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아서 딱 10개까지만 생성을 해서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생성된 몇 개의 데이터셋 중 몇 개를 사용할 것인가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 M이 커지게 되면은 포지티브 페어의 비율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리프레젠테이션이 좀 응집되는 경향이 있고, 그 M이 작아지면 N이 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캡션으로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네거티브 비율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이 4 이상일 때부터는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아서 그 사이 값인 6으로 설정을 하고, 그래서 10개의 이미지를 먼저 생성해 놓고 이 10개 중 6개를 뽑아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데릭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세팅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Free Guidance Scale W라는 것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Free Guidance Scale은 프롬프트를 얼마나 따를지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높은 W의 경우에는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분리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입력된 프롬프트와 굉장히 밀접한 이미지들만 생성되게 되고, 낮은 W의 경우에는 리프레젠테이션이 좀 더 다양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이런 조금 더 기존보다는 좀 더 응집된 리프레젠테이션 경향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은 만약에 텍스트 프롬프트가 A Panda Playing Guitar일 때 그 프리 가이던스 스케일이 낮을수록 조금 더 백그라운드나 조금 다양한 이미지들이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스케일이 커질수록 조금 더 단조로워지고 텍스트 프롬프트에 굉장히 클로즈한 이미지들만 생성되기 때문에 다양성도 낮아지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퀄리티 자체로 보면 가이던스 스케일이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일 때 좀 더 퀄리티 자체는 높지만 다양성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케일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가이던스 스케일을 높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아니면 믹스 스케일을 사용을 해서 합성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봤습니다. 이때 스몰 스케일의 W를 사용했을 때 이미지넷 및 파인 그레인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어큐러시를 보였다고 합니다. 작은 W 값을 사용할 경우 이미지 간의 다양성이 커지기 때문에 인트라 캡션 베리에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스테이블 랩이 stronger invariance를 학습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캡션에서 제너럴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뭔지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심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large scale W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심클리어에서는 하나의 포지티브 이미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성보다는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밀접한 이미지들만 생성을 해서 그것과의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스테이블 웹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랭귀지 슈퍼비전을 더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머샤크라는 캡션으로 합성 데이터셋을 만들어냈다고 했을 때 몇몇 데이터셋에서는 해머샤크가 아니고 그냥 샤크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화장지 브랜드 중에서 핸드렉스 퍼피스라는 그 화장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 화장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들을 생성해달라고 했지만 화장지가 아니고 실제 퍼피들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사용된 캡션 간에 미스얼라인먼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런 것들이 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합성 이미지를 사용한 클립이 어떤 원리로 학습되는지 실험을 진행해 보았을 때 가이던스 스케일이 2일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그 이후로는 점점 더 accuracy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스케일의 W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그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 메서드들에서는 높은 W 값을 썼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낮은 W 값을 썼을 때의 문제점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와 캡션 간의 미스 얼라이먼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추가해 줌으로써 좀 더 그 생성할 때 사용됐던 캡션과 이미지 간의 얼라이먼트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립에서는 리얼 데이터만 사용을 했을 때 좀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스테이블 랩 플러스는 합성 데이터를 사용을 했지만 랭귀지 슈퍼비전을 더해줬기 때문에 좀 더 이전에서 있었던 미스얼라인먼트에도 로버스트하고 성능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델에 대한 페어니스를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 페어니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페어페이스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이 페어페이스에서 동남아시아 남성에 대한 데이터셋이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클립 같은 경우에서는 동남아시아 남성에 대한 정확도가 0.3%밖에 되지 않았고 하지만 그 신데릭 이미지들로 클립을 학습했을 때는 3.1%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랩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남성에 대한 정확도가 27.2%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서 합성 데이터로 학습할 경우에는 월스트 클래스에 대한 정확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랩의 컨트리뷰션을 설명드리면 텍스트 이미지 분야의 소타 모델인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생성한 신데릭 이미지들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시킨 스테이블 랩은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여 하나의 캡션에 대해 다양한 신데릭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포지티브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활용할 수 있었고 이러한 로스는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랩은 또한 리얼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시킨 모델보다 같은 양의 신데릭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가지고 있는 리미테이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과 리얼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메소드에서 신데릭 데이터셋을 활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낼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가 이미지 생성을 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학습할 때마다 새로운 그 신데릭 데이터셋을 활용하면 더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한 한계가 존재해서 사전에 몇 개를 생성해 놓고 그것을 학습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입력 프롬프트와 생성된 이미지 간에 미스얼라인먼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 성능을 저하시키는 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합성 데이터셋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인데요. 모드 컬랩스로 인해서 비슷한 이미지들만 생성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합성 데이터셋들이 좀 그 원본 소스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그 합성 데이터셋 자체에 저작권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